인생에서 기쁨보다는 좌절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오늘 저는 서울역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뱃속엔 8달째 아이가 있었고 손에 쥔 건 단 하나, 메모지에 적힌 이름뿐이었습니다. 그 인간 이성우. 저는 그 이름만 믿고 태평양을 건너 한국에 왔습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한국까지 13시간 비행 내내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네가 내 딸이라는 걸 부끄러워하게 될 거다. 그래도 저는 왔습니다. 아이의 아빠를, 저를 처음으로 자유롭게 해준 그 사람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라면 이 순간 어떤 선택을 하셨겠습니까?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자님께 행운을 드립니다.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에밀리 스톤입니다. 27살, 미국 워싱턴 DC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미국 연방 대법원장이었고 어머니는 상원의원이었습니다. 제 삶은 항상 누군가의 시선 아래 있었습니다. 언론, 정치인들,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의 시선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지금 서울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쓰러져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서울역까지 오는 동안 저는 계속 걸었습니다. 배는 무겁고 다리는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메모지를 꺼내 또 확인했습니다. 이성우 국민재난기술연구소. 단 2줄이었습니다. 전화번호도 주소도 없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이 연구소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대부분 고개를 저으며 지나갔습니다. 몇몇은 영어를 못 알아듣는 듯 했고 몇몇은 그냥 무시했습니다.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숨이 막혔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뱃속 아이가 세게 발을 찼습니다. 아프다는 신호 같았습니다. 도와주세요. 제 목소리는 작게 떨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라며 달려왔습니다. 누군가 제 어깨를 잡았고 누군가는 한국말로 뭐라고 외쳤습니다. 저는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임산부예요. 빨리 구급차 불러요. 한 여자가 영어로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가 얼마나 무모한 선택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응급구조사들이 저를 들것에 눕혔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내내 저는 메모지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이성우 꼭 찾을 거예요. 제 속삭임은 아무도 듣지 못했을 겁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누군가 제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간호사가 영어로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지금 몇 주 차예요? 32주요. 8달이에요. 보호자는요? 가족이나 친구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요. 혼자예요. 간호사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을 울렸습니다. 저는 미국에서도 수없이 많은 병원을 다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따뜻한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거기선 모든 게 절차였고 서류였고 돈이었습니다. 검사가 시작됐습니다. 초음파를 받고 혈압을 쟀고 피를 뽑았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아기는 건강해요. 하지만 엄마가 너무 무리하셨어요. 당분간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사람 아세요? 저는 메모지를 꺼내 보였습니다. 의사는 잠깐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모르겠네요. 연구소 이름은 들어봤는데 사람 이름은.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경찰서에 가보시거나 아니면 직접 연구소를 찾아가 보시는 게 어떨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다리는 여전히 후들거렸고 머리는 지끈거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성우, 당신은 어디에 있나요? 제 마음속 질문은 끝이 없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하려면 미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워싱턴 DC, 조지타운. 저는 그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집은 넓었습니다. 정원도 있었고 수영장도 있었고 저만의 방도 3개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곳에서 단 한 번도 자유로웠던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조지 스톤은 엄격한 사람이었습니다. 에밀리, 너는 스톤 가문이 일원이다. 우리 가문엔 전통이 있고 명예가 있다. 그걸 지키는 게 내 의무야. 어릴 적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말이었습니다. 저는 친구를 사귀는 것도, 취미를 갖는 것도, 심지어 웃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모든 게 누군가에게 보여지고 평가받았습니다. 12살 때였습니다. 학교 친구 생일 파티에 가고 싶다고 했더니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 집안 배경을 확인해봤니? 네가 어울릴 만한 사람들인지 생각해봐라. 저는 그날 파티에 가지 못했습니다. 16살 때 피아노를 배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음악이 좋았거든요. 하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피아니스트가 될 거야? 아니면 변호사가 될 거야? 시간 낭비하지 마라. 저는 피아노를 포기했습니다. 20살 하버드에 입학했습니다. 로스쿨 진학이 정해진 코스였습니다. 아버지는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잘했어, 에밀리. 이제 너도 스톤 가문의 이름을 빛낼 수 있겠구나. 하지만 저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거울 속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이게 내가 원했던 삶인가? 질문했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25살 로스쿨 석사 과정에 들어갔습니다. 성적은 좋았습니다. 교수들은 저를 칭찬했습니다. 너는 훌륭한 법률가가 될 거야. 하지만 그 말이 저를 기쁘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정치에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1년에 몇 번 만날까 말까 했습니다. 전화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크리스마스에 집에 왔을 때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에밀리, 잘 지내니? 네, 엄마. 공부는? 잘하고 있어요. 그래, 잘했어.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어머니에게도 아버지에게도 그저 성적표 같은 존재였습니다. 27살 되던 해 제3의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하버드에서 국제재난법제도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저는 학술토론 세미나 대표 연사였기 때문에 참석해야 했습니다. 솔직히 큰 기대는 없었습니다. 그냥 또 하나의 의무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저는 처음으로 제 심장이 뛰는 걸 느꼈습니다. 무대에 한 남자가 올라왔습니다. 한국에서 온 연구원이었습니다. 이름은 이성우. 30살, 조용하고 차분한 인상이었습니다. 그가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에서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작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재난 대응 시스템만큼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우리는 위기 속에서 사람을 보호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시스템입니다. 저는 그 말에 이상한 떨림을 느꼈습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한다. 제가 평생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미국에선 항상 시스템이 먼저였고 절차가 먼저였고 돈이 먼저였습니다. 발표가 끝난 뒤 저는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발표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이성우는 조금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밀리 스톤 씨죠? 오늘 사회를 보셨던. 네, 맞아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미소였습니다. 혹시 커피 한잔 하실 수 있으세요? 한국 재난 시스템에 대해 더 듣고 싶어서요. 이성우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모든 게 시작됐습니다. 커피숍은 캠퍼스 근처 작은 카페였습니다. 저는 카푸치노를, 이성우는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밖엔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어떤 나라인가요?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이성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작지만 강한 나라입니다. 전쟁을 겪었고 가난을 겪었지만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나라가 됐죠. 그의 눈빛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부럽네요. 뭐가요? 자기 나라를 그렇게 자랑스러워할 수 있다는 게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전 제 나라에 대해 그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는 항상 말했어요. 미국은 위대하다고. 하지만 저한텐 그냥 차갑게만 느껴졌어요. 이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라가 위대한 게 아니라 사람이 위대한 겁니다.
저도 한국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거기엔 따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로 돕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그 말이 제 마음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는 자주 만났습니다. 이성우는 하버드에 한 달간 머물 예정이었습니다. 세미나가 끝난 뒤에도 몇 가지 연구 교류 프로그램이 남아 있었거든요. 저희는 캠퍼스를 걸었습니다. 도서관에도 갔고 강의실에도 갔습니다. 이성우는 한국 이야기를 많이 들려줬습니다. 서울엔 한강이라는 강이 있습니다. 밤에 보면 정말 아름다워요. 불빛들이 강물에 비쳐서 마치 별이 떠 있는 것 같아요. 가보고 싶네요. 언젠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에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성우와 함께 있는 시간이 좋았습니다. 그와 함께 있으면 제가 진짜 저인 것 같았습니다. 대법원장의 딸도 아니고 하버드 로스쿨 학생도 아니고 그냥 에밀리였습니다. 어느 날 밤 저희는 찰스 강변을 걸었습니다. 에밀리 씨는 왜 법을 공부하세요? 이성우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거짓말을 할까 생각했지만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제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정해준 길이에요. 그럼 에밀리 씨가 정말 하고 싶은 건 뭔가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평생 그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좋아요. 당신과 함께 있는 이 순간이요. 제 고백에 이성우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날 밤 저희는 처음으로 손을 잡았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저희는 연인이 됐습니다. 몰래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알면 난리가 날 게 뻔했으니까요. 이성우는 제게 한국 요리를 해줬습니다. 기숙사 공용 주방에서 김치찌개를 끓여줬어요. 처음엔 매웠지만 자꾸 먹다 보니 맛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걸 자주 먹나요? 네, 거의 매일 먹죠. 김치는 한국인의 영혼 같은 거예요. 재밌네요. 음식에도 영혼이 있다니. 당연하죠. 음식엔 만드는 사람의 마음이 담기니까요. 저는 그 말이 좋았습니다. 3주가 지났습니다. 이성우의 일정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이별이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한국에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제가 물었습니다. 연락하죠. 요즘 기술이 좋잖아요. 영상통화도 되고. 그게 전부인가요? 이성우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에밀리, 저는 진심이에요. 거리가 멀어도 시간이 걸려도 당신을 잊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마지막 날이 왔습니다. 공항까지 바래다 줬습니다. 출국장 앞에서 이성우가 말했습니다. 꼭 다시 만나요. 약속해요. 약속해요. 저희는 포옹했습니다. 오래, 길게. 그가 떠났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게 끝일까? 제 마음속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성우가 한국으로 돌아간 뒤 저희는 매일 연락했습니다. 영상통화도 하고 문자도 주고받았습니다. 시차가 있었지만 저희는 시간을 맞췄습니다. 그가 아침일 때 저는 밤이었고 저희는 그렇게 하루를 함께 시작하고 끝냈습니다. 오늘 연구소에서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됐어요. 이성우가 말했습니다. 무슨 프로젝트예요? 산불 진압 드론 시스템이에요.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곳에 드론을 보내서 불을 끄는 거죠. 위험하지 않아요? 기술 개발이니까 괜찮아요. 직접 현장에 나가는 건 아니에요. 저는 안심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연락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저는 로스쿨 수업을 듣고 이성우는 연구소에서 일했습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2달째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이성우의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오던 메시지가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으로 줄었습니다. 영상통화도 잘 안 됐습니다. 요즘 바쁜가 봐요? 제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안해요. 프로젝트가 급하게 진행되고 있어서요. 조금만 기다려줘요. 짧은 답장이 왔습니다. 저는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일이 바쁘면 연락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석 달째 연락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메시지를 보내도 읽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메일을 보냈지만 답장이 없었습니다.
저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사고라도 난 걸까? 아니면 마음이 변한 걸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더 큰 충격이 찾아왔습니다. 생리가 멈췄습니다. 처음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오지 않았습니다. 설마. 약국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 검사를 했습니다. 두 줄이 나타났습니다. 임신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이성우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저는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확인해줬습니다. 축하드려요. 임신 8주예요. 감사합니다. 저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서재에 있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와.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는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아버지, 할 말이 있어요. 말해봐라.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저 임신했어요. 아버지의 손이 멈췄습니다. 책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뭐라고? 임신했어요. 3달 됐어요. 누구 아이냐? 한국에서 온 연구원이에요. 이성우라는 사람이요. 한국인? 아버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네. 미친 짓이다. 당장 처리해라. 처리요? 낙태 말이다. 지금 당장.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에밀리, 정신 차려라. 너는 스톤 가문의 일원이다. 이런 일이 알려지면 우리 가문이 어떻게 되겠냐? 아버지, 이건 제 아이예요. 제 인생이에요. 내 인생? 네가 무슨 인생을 살았다고 그런 소리를 하냐? 아버지의 말이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지금까지 누가 너를 키웠냐? 누가 내 학비를 댔냐? 모두 내가 했다. 그런데 이게 보답이냐? 아버지, 나가라. 당장 나가. 그리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아버지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 방을 나왔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국에 가야 해. 이성우를 찾아야 해. 짐을 쌌습니다. 많이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여권, 그리고 메모지 한 장. 이성우가 남긴 명함이었습니다. 거기엔 이름과 소속만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외국에 나가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였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우리 아빠를 찾을 거야. 인천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좌석은 이코노미석이었습니다. 좁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한국에 가는 거였으니까요. 13시간 비행이었습니다. 옆자리엔 나이 든 한국 할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친절한 분이었습니다. 어디 가세요?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영어를 조금 하셨습니다. 서울이요. 사람을 찾으러 가요. 누구요? 제 아기 아빠요. 할머니는 제 배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힘들겠네요. 혼자서. 괜찮아요. 한국은 좋은 나라예요. 사람들이 따뜻해요. 걱정 마세요. 할머니의 말이 위로가 됐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내리는 순간 낯선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처음 와보는 나라였습니다. 입국 심사를 받았습니다. 심사관이 물었습니다. 방문 목적이 뭡니까? 관광이요. 얼마나 머무를 예정입니까? 한 달 정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 얼마나 있을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말할 순 없었습니다. 공항을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한국어가 들렸습니다. 하나도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버스를 탔습니다. 서울행 리무진 버스였습니다. 창밖으로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높은 건물들, 넓은 도로, 불빛들.
생각보다 현대적이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가방을 끌고 역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바삐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 속에서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지?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이성우 국민재난기술연구소. 그게 전부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실례합니다. 이 연구소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대부분 고개를 저었습니다. 몇몇은 영어를 못 알아들었습니다. 1시간, 2시간이 지났습니다. 다리가 아팠습니다. 배가 무거웠습니다. 아기가 자꾸 움직였습니다. 조금만 참아, 아빠 찾으면 괜찮을 거야. 하지만 몸은 한계였습니다. 갑자기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어지러웠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도와주세요. 제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들었습니다. 아가씨, 괜찮으세요? 한 여자가 달려왔습니다. 한국말이었지만 걱정하는 표정은 알 수 있었습니다. 임산부예요. 구급차 불러요. 그 여자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병원이었습니다. 옆에선 기계 소리가 났습니다. 심전도 측정기였습니다. 깨어났네요. 누군가 말했습니다. 간호사였습니다. 3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서울중앙병원이에요. 서울역에서 쓰러지셔서 응급실로 오셨어요. 아기는요? 제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건강해요. 걱정 마세요. 간호사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그런데 보호자가 없으시던데 혼자 오신 거예요? 네, 혼자요. 간호사의 표정이 조금 굳었습니다. 어머, 임신하신 몸으로 혼자 여행 오시면 어떡해요? 사람을 찾으러 왔어요. 누구요? 제 아기 아빠요. 간호사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다시 물었습니다. 이름이 뭔데요? 이성우요. 국민재난기술연구소에 다닌다고 했어요. 간호사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성우 흔한 이름인데 연구소는 처음 들어봐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경찰서에 가보시거나 아니면 인터넷에 검색해보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의사가 왔습니다. 에밀리 스톤 씨죠? 검사 결과 나왔어요. 아기는 건강합니다. 하지만 엄마가 탈수 증상이 있어요. 며칠 입원하셔야 할 것 같아요. 비용은 얼마예요? 일단 응급처치는 무료고요. 입원비는 하루에 1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10만 원. 미국 돈으로 약 70달러 정도였습니다. 생각보다 저렴했습니다. 미국 같았으면 최소 1000달러는 나왔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편히 쉬세요. 의사는 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간호사가 다시 왔습니다.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거 드세요. 제가 사온 거예요. 왜요? 제가 낼게요. 아니에요. 그냥 드리는 거예요. 혼자 계시니까 걱정돼서요. 간호사의 미소가 따뜻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유를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고맙습니다. 울지 마세요. 괜찮아질 거예요. 간호사는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한국이 따뜻한 나라라는 걸 느꼈습니다. 사흘 뒤 퇴원했습니다.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혹시 갈 곳 있으세요? 아직 못 정했어요. 그럼 제가 아는 게스트하우스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저렴하고 깨끗해요. 정말요? 네, 걱정 마세요. 간호사는 주소를 적어줬습니다. 그리고 자기 전화번호도 적어줬습니다. 제 이름은 이선희예요. 혹시 도움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감사합니다, 선희 씨. 저는 처음으로 한국 친구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게스트하우스로 갔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깨끗했습니다. 침대와 책상, 작은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짐을 풀고 노트북을 켰습니다. 인터넷에 국민재난기술연구소를 검색했습니다. 검색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소도 있었습니다. 서울 마포구에 있었습니다. 내일 가봐야겠다. 저는 그날 밤 설레는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마포구로 갔습니다. 지하철은 깨끗했고 사람들은 질서정연했습니다. 미국 지하철과는 달랐습니다. 연구소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큰 건물이었습니다. 입구엔 경비가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영어로 말했습니다. 경비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뭐라고요? 아, 죄송해요. 이성우? 저는 메모지를 보여줬습니다. 경비는 메모지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라요. 여기 일하는 사람 아니에요? 몰라요. 여기 사람 많아요. 저는 답답했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지만 경비가 막았습니다. 신분증 있어요? 네, 여권이요. 안 돼요. 직원 아니면 못 들어가요. 하지만 이 사람 찾아야 해요. 중요해요. 안 돼요. 규칙이에요. 저는 할 수 없이 돌아섰습니다. 근처 카페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시켰습니다. 창밖으로 연구소 건물이 보였습니다. 어떻게 하지? 저는 선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선희 씨? 에밀리, 어떻게 지내요? 저 연구소에 갔는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요? 신분증이 없어서요. 경비가 막아요. 선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한테 물어볼게요. 조금만 기다려요. 고마워요. 1시간쯤 지나 선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에밀리, 이상한 소식이에요. 뭔데요? 제 친구가 연구소에 아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성우라는 사람 찾아봤대요. 그래서요? 명단에 없대요. 아예 없대요. 그럴 리 없어요. 분명 여기서 일한다고 했어요. 혹시 이름이 비슷한 다른 사람 아닐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분명 이성우예요. 그럼 혹시 퇴사한 건 아닐까요? 그 말에 저는 멈칫했습니다. 퇴사? 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저는 다시 연구소 앞으로 갔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직원들이 나왔습니다. 한 남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실례합니다. 이성우라는 사람 아세요? 남자는 제 얼굴을 보더니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에밀리예요. 이성우의 친구예요. 남자는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기 곤란한데요. 저기 공원으로 가요. 저는 남자를 따라갔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이성우 그 사람 사고 났어요. 사고요? 네. 3달 전에 산불 진압 드론 테스트하다가 사고 났어요. 불에 휩싸였대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럼 죽은 건가요? 아니요. 살았어요. 하지만 중상이래요. 지금 어딘가 요양 중이라고 들었어요. 어디요? 어디 있어요? 그건 저도 몰라요. 극비래요. 국가 프로젝트라서 보안이 엄격해요. 그럼 어떻게 찾아요? 남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죄송해요. 남자는 일어나 떠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울었습니다. 이성우 당신은 다쳤구나. 그래서 연락을 못한 거구나. 저는 더 슬펐습니다. 그가 저를 잊은 게 아니라 다쳤다는 사실이 더 슬펐습니다.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말랐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울 기력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찾지?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선이었습니다. 에밀리, 괜찮아요? 아니요, 괜찮지 않아요. 무슨 일 있었어요?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선희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에밀리, 제 아버지를 만나봐요. 아버지요? 네. 우리 아버지는 전직 소방관이에요. 30년 넘게 일하셨어요. 인맥도 넓고 이런 일 해결하는데 도움될 거예요. 정말요? 네. 내일 집에 오세요. 같이 저녁 먹어요. 고마워요, 선희. 다음 날 저녁 선희네 집에 갔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거실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어서 와요, 에밀리. 선희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아버지, 에밀리예요. 거실에 앉아있던 남자가 일어났습니다. 60대 중반쯤 돼 보였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습니다.
얼굴엔 세월의 흔적이 있었지만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만섭입니다. 이만섭은 영어를 조금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에밀리 스톤입니다. 앉아요. 선희한테 얘기 들었어요.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녁 식사가 나왔습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불고기, 밥. 푸짐했습니다. 많이 드세요. 임산부는 잘 먹어야 해요. 선희가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한 숟가락 떴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이성우가 해준 김치찌개 맛이 났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이만섭이 물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이성우라고 했죠? 네. 재난기술연구소에서 일했다고? 네, 그렇대요. 이만섭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아는 동료 중에 거기 아는 사람 있어요. 내일 물어볼게요. 정말요? 네. 걱정 마세요. 제가 찾아줄게요. 이만섭의 말이 든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원래 이래요. 어려운 사람 보면 못 지나쳐요. 그날 밤 저는 선희네 집 소파에서 잤습니다. 선희가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푹 자요, 에밀리. 고마워, 선희. 우리 친구잖아요. 선희의 미소가 제 마음을 녹였습니다. 사흘 뒤 이만섭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에밀리, 좋은 소식이에요. 뭔데요? 이성우 찾았어요. 제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어디 있어요? 지리산 자락에 있는 요양병원이에요. 거기서 치료받고 있대요. 지금 갈 수 있어요? 내일 아침에 같이 가요. 제가 차로 데려다 줄게요. 감사합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이만섭의 차를 타고 출발했습니다. 서울에서 지리산까지는 4시간이 걸렸습니다. 창밖으로 풍경이 바뀌었습니다. 높은 건물들이 사라지고 산과 들이 펼쳐졌습니다. 한국은 산이 많아요. 이만섭이 말했습니다. 아름답네요. 네. 우리 국토의 70%가 산이에요. 작은 나라지만 자연은 풍부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오후쯤 요양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건물이었습니다. 산 중턱에 있었습니다. 주변은 조용했습니다. 여기에요. 이만섭이 말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드디어 만나는구나.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이성우 씨 계신가요?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층 300호예요. 저는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300호 문 앞에 섰습니다. 노크를 했습니다. 들어오세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성우의 목소리였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 침대에 누워있는 남자가 보였습니다. 이성우였습니다. 얼굴엔 화상 자국이 있었고 팔엔 깁스가 있었습니다. 성우.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성우는 저를 봤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에밀리? 네, 저예요. 저는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당신 찾으러 왔어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요, 에밀리. 연락 못해서. 괜찮아요. 이제 만났잖아요. 저는 울었습니다. 이성우도 울었습니다. 에밀리 당신 배가. 이성우는 제 배를 봤습니다. 네. 당신 아기예요. 이성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몰랐어요. 사고가 나서 핸드폰도 다 타버리고 연락할 방법이 없었어요. 이제 괜찮아요. 우리 같이 있잖아요.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저희는 오래 이야기했습니다. 이성우는 사고 당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드론 테스트 중에 갑자기 불이 번졌어요. 바람이 세게 불었거든요. 저는 도망가려고 했지만 동료 한 명이 쓰러진 걸 봤어요. 그래서 돌아가서 구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불에 휩싸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구나. 네. 깨어났을 땐 여기 있었어요. 의사들이 말했어요. 3달은 꼼짝 못한다고. 많이 아팠겠어요. 아팠어요. 하지만 더 아팠던 건 당신한테 연락 못하는 거였어요.
이성우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에밀리, 나랑 결혼해 줄래요? 갑작스러운 청혼이었습니다. 정말요? 네. 당신과 아기를 책임지고 싶어요. 평생 함께하고 싶어요. 저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그날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양병원에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이만섭과 선희도 자주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저희를 진짜 가족처럼 대해줬습니다. 에밀리, 태어나면 우리 집에 와요. 당분간 같이 살아요. 선희가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당연하죠. 우리 가족이잖아요. 이만섭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아들 같아요, 성우. 그리고 에밀리도 제 딸 같아요. 저는 감동했습니다. 제 친부모도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아버지였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에밀리. 아버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네, 아버지. 지금 어디 있느냐? 한국이요. 미친 짓이다. 당장 돌아와라. 아버지, 저 결혼할 거예요. 뭐라고? 이성우라는 사람이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아버지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습니다. 너는 이제 내 딸이 아니다. 아버지. 다시는 연락하지 마라. 그리고 스톤이라는 성도 쓰지 마라.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성우가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전 제 선택을 믿어요. 이성우는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미안해요, 에밀리. 내 때문에. 아니에요. 제 선택이에요. 후회 없어요. 그날 저는 정말로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습니다. 이만섭이 말했습니다. 에밀리, 한국에서 살려면 준비할 게 많아요. 비자도 받아야 하고 집도 구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결혼부터 해요. 그럼 배우자 비자를 받을 수 있어요. 결혼요? 네. 성우가 태어나면 바로 하는 게 좋아요. 저는 이성우를 봤습니다. 이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에밀리, 빨리 결혼해요. 아기 태어나기 전에. 좋아요. 한 달 뒤 이성우가 퇴원했습니다. 화상은 많이 나았고 팔도 괜찮아졌습니다. 걷는데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퇴원한 다음 주 저희는 결혼했습니다. 구청에서 간단하게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증인은 이만섭과 선희였습니다. 축하해요, 성우, 에밀리. 선희가 꽃다발을 줬습니다. 고마워요. 저는 행복했습니다. 그날 저녁 이만섭네 집에서 작은 피로연을 했습니다. 이만섭의 동료들, 선희의 친구들이 왔습니다. 모두 축하해줬습니다. 에밀리, 한국 생활 힘들지 않아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모두 친절해요. 행복해요. 다행이네요. 한국 사람들은 원래 정이 많아요. 모두 웃었습니다. 저는 그날 느꼈습니다. 한국은 정말 따뜻한 나라라는 걸. 결혼 후 저희는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이만섭이 보증금을 도와줬습니다. 나중에 천천히 갚아요. 지금은 아기 준비하는 게 먼저예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성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는 무슨 가족인데? 이만섭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파트는 작았지만 아늑했습니다. 방 2개, 거실, 주방. 신혼집으로 충분했습니다. 저는 아기 방을 꾸몄습니다. 노란색 벽지에 작은 침대, 귀여운 인형들. 이성우가 도와줬습니다. 우리 아기가 여기서 자라는구나. 이성우가 말했습니다. 네. 행복하게요. 저는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조금씩 배웠습니다. 선희가 가르쳐줬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잘했어요, 에밀리. 한국어는 어려웠지만 재미있었습니다. 이성우는 연구소에 복귀했습니다. 다시 재난대응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소방 드론 프로젝트 회의가 있어요. 조심해요, 성우. 걱정 마세요. 이젠 현장에 안 나가요. 사무실에서만 일해요. 저는 안심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진통이 시작됐습니다. 성우,
아기가 나올 것 같아요. 뭐, 지금요? 이성우는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병원으로 갔습니다. 이만섭과 선희도 달려왔습니다. 에밀리 힘내요. 선희가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진통은 오래 지속됐습니다. 아팠습니다. 하지만 참을 수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세요. 의사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온 힘을 다해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여자아이예요. 의사가 아기를 안겨줬습니다. 작고 빨간 얼굴이었습니다. 눈을 꼭 감고 있었습니다. 울음소리는 크고 씩씩했습니다. 우리 딸이에요. 저는 울었습니다. 이성우도 울었습니다. 이만섭과 선희도 울었습니다. 이름은 뭐로 할까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이성우가 말했습니다. 이하나.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아이라는 뜻이에요. 좋은 이름이네요. 그리고 영어 이름은 호프예요. 희망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덧붙였습니다. 하나, 호프. 완벽해요. 간호사가 웃었습니다. 그날 저는 엄마가 됐습니다. 병실에서 아기를 안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이성우가 말했던 그 야경이구나.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성우 고마워요. 뭐가요? 이 모든 걸요. 당신, 가족, 한국 다요. 이성우는 제 어깨를 안아줬습니다. 나도 고마워요, 에밀리. 당신이 여기까지 와줘서. 저희는 조용히 안아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이제 걷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통역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한국어와 영어를 가르치는 일도 시작했습니다. 에밀리 선생님, 오늘도 잘 가르쳐 주셨어요. 학생들이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봐요. 일은 보람 있었습니다. 이성우는 연구소에서 승진했습니다. 이제 팀장이 됐습니다. 축하해요, 성우. 고마워요, 에밀리. 다 당신 덕분이에요. 무슨 소리예요? 당신이 열심히 한 거죠. 저희는 행복했습니다. 이만섭은 손녀를 끔찍이 아꼈습니다. 하나야, 할아버지랑 놀자. 아버지. 하나는 이만섭을 따랐습니다. 선희도 이모로서 자주 놀러 왔습니다. 에밀리, 이거 하나 줄 옷이에요. 고마워, 선희. 저는 진짜 가족을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선희가 물었습니다. 에밀리, 미국 가족이 보고 싶지 않아요? 가끔요. 하지만 여기가 제 집이에요. 연락은 안 해봤어요? 아버지가 전화 받지 않아요. 안타깝네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제 선택이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론 아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집 앞에 택배가 왔습니다. 미국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누구한테 온 거예요? 이성우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아기 옷과 장난감 그리고 편지가 있었습니다. 편지를 펼쳤습니다. 어머니의 글씨였습니다. 에밀리에게 내 소식을 들었다. 결혼했고 아기를 낳았다고. 엄마는 항상 내가 자랑스럽다. 내가 선택한 삶을 응원한다. 언젠가 꼭 손녀를 보고 싶구나. 사랑한다, 엄마가. 저는 울었습니다. 에밀리, 괜찮아요? 네, 행복해서 우는 거예요. 그날 저는 진짜 완벽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지금 저는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아침엔 하나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낮엔 학생들을 가르치고 저녁엔 가족과 함께 밥을 먹습니다. 주말엔 한강공원에 갑니다. 하나는 거기서 뛰어놉니다. 이성우와 저는 손을 잡고 걷습니다. 행복해요? 이성우가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후회는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그때 한국에 오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아마 저는 여전히 워싱턴에서 아버지의 그늘 아래 제가 원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었겠죠. 하지만 저는 선택했습니다. 사랑을 선택했고 자유를 선택했고 행복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저를 여기 한국으로 이끌었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이곳엔 따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로 돕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사랑은 국경을 넘는다는 걸, 편견을 이긴다는 걸,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만든다는 걸. 오늘 아침 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서울의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시원했습니다. 상쾌했습니다. 이 공기를 마실 때마다 저는 제가 정말 여기에 있다는 걸 실감합니다. 거실에서 하나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빨리 와요. 갈게, 하나야. 저는 거실로 갔습니다. 하나는 바닥에 앉아 레고를 쌓고 있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열심히 블록을 끼우고 있었습니다. 엄마, 봐요. 집 만들었어요. 우와, 멋진데? 이게 뭐야? 우리 집이요. 여기가 내 방이고 여기가 엄마 아빠 방이에요. 그럼 여기는? 할아버지 방이요. 할아버지도 같이 살아야죠. 저는 하나를 안아줬습니다. 우리 하나 참 착하다. 하나는 제 품에 안겨 킥킥 웃었습니다. 이 웃음소리가 저는 너무 좋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입니다. 이성우가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늦을 것 같아요. 회의가 있어서요. 괜찮아요. 조심히 다녀와요. 하나, 아빠 다녀올게. 다녀오세요, 아빠. 하나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이성우가 나간 뒤 저는 하나와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토스트에 계란 프라이, 그리고 우유. 간단하지만 따뜻한 아침이었습니다. 엄마, 오늘 어린이집 가요? 응, 가야지. 친구들이 기다릴 텐데. 좋아요. 민수랑 놀 거예요. 하나는 신이 났습니다. 저는 하나를 보며 생각합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큰 선물인지. 이 아이가 있어서 제 삶이 얼마나 풍요로워졌는지.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저는 카페에 들렀습니다. 단골 카페였습니다. 사장님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에밀리 씨, 오늘도 아메리카노요? 네, 감사합니다. 하나는 잘 있어요? 네, 잘 있어요. 요즘 말이 많아졌어요. 아이고, 귀엽겠네요. 사장님은 웃으며 커피를 만들어줬습니다. 저는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밖으로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 학교 가는 학생들, 장을 보러 가는 어머니들. 모두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저도 이제 그들 중 하나입니다. 한국에서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 중 하나입니다. 이 사실이 저는 너무 좋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 저는 항상 특별해야 했습니다. 대법원장의 딸이었으니까요. 늘 주목받았고 늘 평가받았습니다. 편하게 살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선 다릅니다. 여기선 그냥 에밀리입니다. 이성우의 아내이고 하나의 엄마이고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게 완벽합니다. 오후엔 학원에서 수업이 있었습니다. 중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쳤습니다. 아이들은 열심히 배웠습니다. 선생님, 이 문장 맞아요? 응, 잘했어. 근데 여기 관사를 빼먹었네. 다시 한번 써볼까? 네. 아이들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배우고 싶어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이 일이 좋습니다. 누군가를 가르치는 게 좋습니다. 제가 배운 걸 나눌 수 있다는 게 좋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한 학생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저 나중에 미국 유학 가고 싶어요. 오, 좋은 꿈이네. 열심히 하면 될 거야. 선생님은 미국이 그립지 않으세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가끔은 그리워. 고향이니까. 하지만 여기가 더 좋아. 여기가 내 집이거든. 왜요? 사람들이 따뜻해서.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여기 있어서. 학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나중에 선생님처럼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럴 수 있을 거야. 네가 선택하기 나름이야. 학생은 웃으며 나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구나. 그 생각이 저를 뿌듯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녁 때 하나를 데리러 어린이집에 갔습니다. 엄마. 하나가 달려왔습니다. 저는 하나를 안아 올렸습니다. 오늘 재밌었어? 네. 그림 그렸어요. 엄마 줄 거예요. 하나는 가방에서 그림을 꺼냈습니다. 크레용으로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4명의 사람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이게 누구야? 엄마, 아빠, 나, 그리고 할아버지요. 우와, 잘 그렸네. 엄마, 우리 가족 좋아요?
응, 엄마도 너무 좋아. 저는 하나를 꼭 안았습니다. 집에 가는 길에 마트에 들렀습니다. 저녁장을 봤습니다. 김치, 된장, 고추장, 쌀, 야채들. 이제는 한국 음식 재료를 고르는 게 익숙합니다. 하나야, 뭐 먹고 싶어? 김치찌개요. 알았어, 김치찌개 만들어줄게. 계산을 하는데 계산원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아이고, 따님 참 예쁘네요. 감사합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외국인이신 것 같은데. 미국에서 왔어요. 어머, 그런데 한국말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아직 배우는 중이에요. 한국 생활은 어때요? 너무 좋아요. 사람들이 다 친절하고 살기 좋아요. 아주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됐네요. 우리나라에 온 거 환영해요. 감사합니다. 이런 작은 대화 하나하나가 저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집에 도착해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이고 밥을 지었습니다. 하나는 거실에서 놀았습니다. 이성우가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어서 와요. 피곤하죠? 괜찮아요. 오늘 프로젝트가 잘 진행됐어요. 다행이네요. 저희는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함께 말하고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엄마, 맛있어요. 그래? 다행이다. 아빠, 오늘 뭐 했어요? 아빠는 드론을 더 안전하게 만드는 일을 했어. 드론이 뭐예요? 하늘을 나는 로봇이야. 불을 끄는 일도 하고. 우와, 멋있어요. 하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이 순간이 좋습니다. 가족이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는 이 순간이 좋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는 이런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바빴고 어머니는 늘 집에 없었습니다. 저는 대부분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매일 저녁 가족과 함께 식사합니다. 이야기를 나눕니다. 웃습니다.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저는 매일 느낍니다. 저녁을 먹고 하나를 씻겼습니다. 엄마, 오늘 책 읽어줘요. 어떤 책? 공룡책이요. 저는 공룡책을 읽어줬습니다. 한국어로 읽었습니다. 아직 발음이 완벽하지 않지만 하나는 좋아했습니다. 엄마 목소리 좋아요. 고마워, 하나야. 하나는 제품의 안겨책을 들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하나의 체온이 제게 전해졌습니다.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 여기 왔구나.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나가 잠들고 이성우와 저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에밀리 행복해요? 이성우가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너무 행복해요. 정말요? 정말이에요. 후회한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가끔은 미국 생활이 그립지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가끔은 그리워요. 엄마도 보고 싶고 친구들도 보고 싶고. 하지만 그게 전부예요. 여기서의 삶이 훨씬 더 소중해요. 왜요? 여기엔 당신이 있고 하나가 있고 아버지와 선희 언니가 있잖아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여기 있어요. 이성우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요, 에밀리. 당신이 나 때문에 많은 걸 포기했잖아요. 포기한 게 아니에요.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은 저를 행복하게 만들었어요. 고마워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당신이 저를 받아줘서. 이 가족이 저를 받아줘서. 저희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성우 기억해요? 하버드에서 당신이 말했죠. 서울의 야경을 보여주고 싶다고. 기억해요. 지금 보고 있어요. 매일 밤 보고 있어요. 예쁘죠? 네, 너무 예뻐요. 그리고 이 풍경이 이제 제 일상이라는 게 너무 좋아요. 이성우는 저를 안아줬습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이만섭이 놀러 왔습니다.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하나가 달려갔습니다. 우리 하나 안 본 사이에 더 컸네. 할아버지, 나 이제 혼자 숟가락으로 밥 먹어요. 어머, 우리 하나 다 컸구나. 이만섭은 하나를 안아 올렸습니다. 저희는 함께 한강공원에 갔습니다. 날씨가 좋았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 조깅하는 사람, 돗자리를 깔고 쉬는 사람들. 여기 정말 좋죠?
이만섭이 말했습니다. 네, 너무 좋아요. 하나도 여기 오는 걸 좋아해요. 한국 생활은 어때요? 불편한 건 없고? 아니요, 다 좋아요. 모두가 친절하고 살기 편해요. 다행이네요. 처음엔 걱정했어요. 외국 사람이 여기서 적응하기 힘들 거라고. 전혀요. 오히려 미국보다 훨씬 편해요. 왜요? 사람들이 따뜻해서요. 서로 도와주고 챙겨주고. 미국에선 모두가 개인주의였어요. 하지만 여기선 달라요. 이만섭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원래 정이 많아요. 남의 일도 내 일처럼 생각하죠. 그게 좋아요. 저한테는 그게 정말 소중해요. 저희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하나는 앞에서 뛰어놀았습니다. 에밀리, 나는 당신이 정말 자랑스러워요. 이만섭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왜요? 용기가 있어서요. 모든 걸 버리고 여기까지 온 용기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잖아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라고 불러줘서 고마워요. 나한테 딸이 생긴 것 같아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아버지가 받아주셔서. 당연한 거죠. 우린 가족이니까. 그날 저는 진짜 아버지를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밤에 하나를 재운 뒤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쓰는 일기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였다. 하나는 점점 자라고 이성우는 일을 열심히 하고 나는 내가 사랑하는 일을 한다. 이만섭 아버지는 여전히 따뜻하고 선희 언니는 늘 챙겨준다. 이게 행복이 아니면 뭘까? 때때로 나는 생각한다. 만약 그때 한국에 오지 않았다면? 만약 이성우를 찾지 않았다면? 그랬다면 나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아마 여전히 워싱턴에 있었을 것이다. 아버지가 정해준 삶을 살고 있었을 것이다. 법률가가 되어 스톤 가문의 이름을 이어가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행복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진짜 나로 살지 못했을 것이다. 나는 여기 와서 처음으로 나를 찾았다. 진짜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알게 됐다. 나는 에밀리 스톤이 아니다. 나는 이에밀리다. 이성우의 아내이고 이하나의 엄마이고 이만섭의 딸이고 이선희의 동생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이다. 한국은 나에게 그걸 가르쳐줬다. 여기 사람들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줬다. 대법원장의 딸이 아니라 그냥 에밀리로. 나는 이 나라가 좋다. 이 나라 사람들이 좋다. 따뜻하고 정이 많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좋다. 하나에게도 이걸 가르쳐주고 싶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는 것.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것. 서로 돕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 한국에서 배운 이 소중한 가치들을 하나에게 물려주고 싶다. 미래가 기대된다. 하나가 자라서 어떤 사람이 될지. 이성우와 나는 어떤 노부부가 될지. 이 가족이 어떻게 변해갈지. 모두 기대된다. 그리고 확신한다. 우리는 행복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니까. 서로를 아끼니까. 그게 전부다. 사랑이 전부다. 일기를 마치고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이성우가 옆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기 침대에서 새근새근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고마워요, 두 사람 모두.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될 것입니다. 모레도, 그 다음 날도. 왜냐하면 저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선택한 삶을 살고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저는 한국에 있으니까요. 이곳이 제 집입니다. 이곳이 제 나라입니다. 이곳이 제 미래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하늘에 감사합니다. 저를 여기로 이끌어준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이성우에게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해준 것에 감사합니다. 하나에게 감사합니다. 제 삶에 기쁨을 준 것에 감사합니다. 이만섭과 선희에게 감사합니다. 저를 가족으로 받아준 것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감사합니다. 이 따뜻한 나라에 감사합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진심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행복합니다. 이게 제 이야기의 끝이자 새로운 시작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여기서 살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며 웃으며 함께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하나가 자라서 물어볼 것입니다. 엄마, 왜 미국을 떠나 한국에 왔어요? 그때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사랑 때문이야. 그리고 그 선택은 엄마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 그게 제 답입니다. 그게 제 진심입니다. 사랑은 국경을 넘습니다. 편견을 이깁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만듭니다. 저는 그 증거입니다. 저희 가족이 그 증거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당신도 언젠가 진짜 행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당신도 언젠가 용기 있는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저처럼 당신을 행복으로 이끌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행복하세요. 사랑하세요. 그리고 용기를 내세요. 삶은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선택하기에 달려 있습니다.